자, 다음 내용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세포의 구조, 세포의 소기관 기능, 이름, 특징. 자, 근데, 자, 여기 포인트는 좀 달라요. 자, 뭐냐면, 제목은, 자, 세포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포막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세포는 반드시 세포막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필요한 물질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 내보내고 또 나름 좀 보호막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뭐라 불렀냐면 반투과성 막입니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내가 요 부분을 크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즉, 세포막이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세포막은, 자, 성냥개비 같은 애들이 요렇게, 자, 계속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요거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생김새가 요렇게 해서, 우리, 생명체의 구성 물질을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인지질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인지질은 여기 있는 머리 부분이 물을 좀 좋아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물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뭐라 부르냐면 친수성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꼬리 부분은 물을 별로 안 좋아해. 물을 안 좋아한다는 표현을 뭐라 부르냐면 소수성 꼬리 이렇게 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포막 부분을 확대했더니 인지질이 있어. 근데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세포 안쪽으로 있죠. 그럼 세포 안에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 바깥쪽은 그럼 물이 없나요? 그래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맞대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이게 세포막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인지질이 있는데 한 층이 아니라 두 층으로 되어 있어. 두 겹은 아니에요. 다시 세포막은 한 층이 아니라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덩치가 큰 애들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애들은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자 박혀 있냐면 막단백질이라는 게 박혀 있어. 얘 이름이 막에 있는 단백질이야. 그래서 막단백질을 타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덩치가 큰 애들은 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단백질에서 약간의 가공을 되는 거야. 가공해서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음. 물론 막단백질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막단백질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막단백질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 일부가 박혀있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냐? 오케이. 다시. 자, 세포막을 확대해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박혀 있음. 또한 단백질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 물질이 어떻게 알아서 흡수되고 알아서 나오고 약간 그러나요? 그래서 진짜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뭐냐면 물질의 자 이동 원리입니다. 이동 원리. 이 물질의 이동 원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확산. 두 번째로는 삼투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능동 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볼게. 확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름철에 발꼬락내 생각해봐. 그러면 발 근처에 발꼬락내 분자들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적게 모여있는 것으로 분자들이 퍼져가는 게 확산이거든. 이 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 물질이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이런 거야. 여기 농도가 높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바깥이 산소가 많아. 왜? 산소가 필요로 한 곳은 세포 안이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산소가 확산되어 들어가는 거야. 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내부가 많거든? 그럼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되어 나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확산은 다시 한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 얘를 누가 밀어주나? 누가 당겨주나? 그런 게 아니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확산이거든. 그래서 확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이동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때 에너지 쓰지 않고 스스로 움직여서 간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인지질 이중층을 타고 가는 게 있고 여기 막단백질을 타고 가는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타고 확산되는 물질하고 단백질층을 자, 통과하는 물질이 두 개 좀 나뉘는데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기본적인 확산이라고 해서 단순 확산 이렇게 부르고요. 단백질층을 통과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 촉진 확산이라는 표현을 써. 촉진 확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뭐랬냐면 인지질층을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은 단백질을 통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작은 애들, 그나마 조그만 애들, 저분자 애들이 인지질층을 통과할 거고요. 덩치가 큰 애들, 좀 고분자 애들, 상대적으로 좀 큰 애들은 그러니까 단백질층을 통과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게 산소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거고요. 단백질층을 통과하는 거는 포도당이나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요 단백질층을 통해서 확산된다 보시면 돼. 다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때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지금 해드립니다. 스스로 농도 차에 의해서 퍼져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되게 어려운 그래프가 하나 있어. 자, 되게 어려운 그래프를 표현을 할 건데 X축은 뭐냐면 농도 차이야. X축은 농도 차이. 다시 한번 X축은 농도 차입니다. 아까 뭐라 했냐면 확산은 농도 차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가는 거거든. 그러면 농도 차가 많이 날수록 잘 퍼져갈 거 아니냐. 그래서 확산되는 양 혹은 속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그냥 확산되는 속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농도 차가 많이 날수록 많이 움직여. 그래서 농도 차가 커질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집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음.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이 막단백질의 개수가 무한대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최대 100개밖에 못 움직여. 그러니까 농도 차가 아무리 나도 최대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도가 막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최대값을 넘길 수가 없게 된다. 이게 바로 확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지방 종류는 인지질층을 통해서 확산된다. 이온 같은 거는 단백질층을 통해서 확산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책마다 조금 달라요. 다르니까 우린 의미를 좀 덩치가 작은 애들은 인지질층을 그 다음에 덩치가 큰 애들은 여기 그 단백질층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 내용 중 하나고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실 이거 두 번째. 자, 제목은 뭐냐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도 물질이 이동할 수가 있대. 선생님, 이거 실험을 잠깐만 보여줄게요. 자, 어떤 실험이냐면, 자, 실험입니다. 여기, 자, U자관을 이렇게, 자, 내가 만들어 둘 거예요. 자, 여기다가 내가 막을 하나, 이렇게 구분 질 겁니다. 얘를 편의상, 자, 이거 안 쓰죠. 세포막이라고 한번 해볼게. 아까 세포막은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반투과성 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쪽에, 자, 내가 뭘 해놓을 거냐면, 물을 채워 둘 겁니다. 요쪽에는 내가 뭘 채워 둘 거냐면은, 자, 소금물을 채워 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질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상식에 의하면 확산돼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물의 성분이 일로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세포막 때문에 못 넘어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삼투 현상이 벌어지는데 삼투 현상은 뭐냐면 저농도에서 자, 고농도로 오히려 물질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 다시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가는 거고 삼투는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퍼져가는 거야. 그래서 자, 의미를 잘 보시면 확산이나 삼투 현상이나 결국 농도 차를 이용할 거거든. 그런데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스스로 이동하는 거고요. 삼투 현상도 일종의 스스로 이동하는 거라서 얘도 에너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자, 여기 물 쪽이 저농도고요. 소금물 쪽이 자, 고농도야.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확산이었는데 세포막이 그걸 막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온다고. 빨려 들어와서 요 소금물의 양이 이렇게 많아지고 오히려 물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 삼투 현상이라고 자, 부른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구분할 수 있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소금 같은 것들이 이동하는 거야. 반대로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 같은 게 이동하는 거. 물 같은 거.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용매가 이동해요, 용질이 이동해요. 원래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잘 보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 놓고는 자, 실험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이에요. 자, 내가 자, 시험관을 자, 3개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3개에다가 각각 다른 용액을 넣어 놨어. 자, 하나는 물을 준비하고 하나는 소금물을 이렇게 자,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아마 물은 뭐 저농도겠다 이런 뜻이겠죠. 소금물은 뭐 고농도겠다 그런 내용이고, 자, 세포를 넣을 건데 세포랑 농도를 맞춘 용액을 우리가 식염수라고 부르거든요. 자, 부릅니다. 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를 넣어 놨어. 그러면 적혈구도 세포여서 내부가 고농도고 외부가 저농도야. 그러다 보니 세포죠. 그러니까 그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빨려갑니다. 물이 빨려가다 보니까 세포가 커져요. 물이 막 들어오니까 세포가 커져. 나중에는 세포가 터지기도 해. 어떤 말이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자, 소금을 볼게요. 여기 똑같이, 자, 적혈구를 이렇게 넣어놨어. 이번에는 소금물 쪽이 고농도고, 세포 안쪽이 저농도야. 이 세포막 때문에 저농도에 있는 물이 고농도로 빠져나간다고. 그럼 세포가 조그마지겠지. 말 이상하나? 조그매지겠지. 여기까지 말 이해됐어? 그래서 세포를 기준으로 외부가 농도가 낮은 용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저장액이라고 부르고요.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장액이라고 불러요. 됐냐? 저장액 속에 세포를 넣게 되면 세포들이 커지게 된다. 고장액 속에 세포를 넣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들이 조그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식염수에 넣게 되면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때는 농도가 같아. 그럼 당연히 크기 변화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없지. 아니요. 농도가 같을 때는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크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여서 농도가 같은 용액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등장액이라고 등장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황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동물 세포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동물 세포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 자, 두 번째는 자, 동물 세포 말고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식물 세포 가지고 실험을 해보겠죠. 뭐 과정은 똑같아. 똑같이 저장액, 등장액, 자, 고장액을 넣어둘 겁니다. 그런데 식물 세포는 어떤 특징이냐면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액일 때는 당연히 세포 크기가 안 변해요. 이해되니? 그런데 이렇게 저장액일 때는 똑같이 물이 들어와서 세포가 최대한 빵빵해집니다. 그럼 이해되나요? 반대로 고장액에 넣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들이 세포벽에 거의 떨어지듯이 뭐 원형질이 분리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는 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세포막 안쪽이 빵빵해진다. 얘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들이 최대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될 정도로 조그매진다. 얘는 크기가 안 변하는데 왜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구분해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을 우리가 다시 물질의 이동을 배울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확산이라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뭘 배웠냐면 삼투 현상이라는 걸 배웠는데 얘네 둘 다 딱 느낌이 오죠? 에너지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쌤이 이걸 왜 얘기했냐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능동 수송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능동 수송이란 뭐냐면 이렇게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이게 스스로 이동하지 않아. 그래서 억지로 에너지를 써서라도 물질을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능동 수송이라고 부른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능동 수송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라도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내가 문제를 내려고 하면 생투, 그죠? 고3들이 보는 생투 내용이다 보니 생투에 있는 내용 갖고 와서 문제 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억할 수 있나? 이거 절대 쉬운 내용 아니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오케이? 자, 필기.